보겠습니다. 우선은 문항은 안 가져왔어?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업데 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데는 품사 할 차례였나요? 17페이지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할 차례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 펴보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 숙제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러네요. 모의고사 숙제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17페이지 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펴보시면 되고요. 필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필기 뭐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보겠습니다. 일단 국어의 탐구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빨간펜 들어보시고요. 빨간펜 들어보시면 우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단어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시험 범위이긴 했었는데요. 품사는 예의상 밑줄이죠.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까지가 밑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품사의 정의라고 하고요. 그 9개의 품사로 나뉘어지는 걸 알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에 따른 분류기준? 그러니까 분류기준이 중요한데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이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변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었죠. 여기 가변어에다가 네모 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형태가 변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사, 서술형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에 반해서 불변어는 이렇게 세모를 치고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사, 서술형 조사 이달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가 되겠다? 불변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단 가변어에 대한 설명과 불변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따로 필기할 겁니다. 오늘 거의 얘만 필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그 기능에 따른 분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능, 역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나눠진다?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류는 의미에 따른 분류인데요. 네, 의미가 지닌 거에 따라 나눠지는 것으로서 사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9개로 분류가 되고요. 얘는 5개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변어, 형태에 따른 분류는 2가지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1차적으로 배워놓고요. 요 앞에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앞에 페이지 요 밑에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뭘 쓸 거냐면 저기로 쓸까? 네, 그냥 이걸로 쓰죠.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활용이 되겠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활용이요. 활용은 용언의 어감 플러스 뭐가 있다? 용언은 어감 플러스 어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감 플러스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감 플러스 어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특히나 누가 변하는 거다? 요 어미가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어미가 뭐 하는 것?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가 있어요. 동사. 그럼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먹다가 있어요. 그 먹다가 지금 옆에 보시면 다, 고, 묘와 같은 다고, 묘와 같은 어미가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펴요. 그거 안 바꿨으면 그거 필기 돼 있으니까 거기 펴요. 이거 아니에요. 아, 뭐였지, 참. 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예쁘다를 적을 수 있는데요. 그 예쁘다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다고면을 갖다 붙여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사가 있는데 조사 중에서는 서술표 조사 2다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2까지는 변하지 않는데 뒤에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저렇게 먹하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해서요? 예쁘 이까지 해서요. 변화가 없는 애들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지금 앞에서 뒤에 있는 어미가 붙을 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갖다 뭐라고 했던 거였었고요? 어간이었던 거였고요. 그에 반해서 얘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뭐라고 했었다? 어미라고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 활용이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활용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활용이 있었냐면 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규칙 활용이 있어요.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활용할 때 변화가 없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쁘에다가 다분어가 붙었을 때 그대로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변화가 없는 게 규칙 활용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있는데 뭘로 설명이 가능하다? 변화가 있는 것은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의문의 변동으로 어쨌든 설명이 가능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다? 규칙 활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활용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누가 바뀌는 규칙 활용이 있겠고요. 어간이 변화하는 규칙 활용이 있겠어요. 그 어간이 변화하는 규칙 활용은 뭐였었냐면 우선은 우리가 배웠던 리을 탈락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앞서서 의문의 변동에서 우리가 리을 탈락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탈락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탈락이 들어간다? 아워 탈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체가 바로 뭐였었고요? 어간이 변화하는 규칙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변화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어미가 변화하는 것은 뭐였었냐면 우선은 뒤에 있는 아랑 어가 붙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 어간에 붙고요. 얘는 음성모음 어간에 붙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뭐였었냐면 의삽입입니다. 의삽입.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어간이 받침으로 끝났을 때 의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바로 규칙 활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규칙 활용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 활용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럼 뭐가 나오냐? 이 다음에 쓰게 될 뭐가 나온다? 불규칙 활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불규칙 활용을 적을 건데요. 불규칙 활용 적을 거예요. 다 쓰셨으면 지워야 돼요. 썼어요? 다? 그러면 이제 또 따로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셔야 되는데 불규칙 활용 적을 거죠. 그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무조건 활용할 때 변화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무조건 있는 애인데 이 변화가 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으로 어쨌든 설명 X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규칙 활용인데 얘가 2번이었었고요. 그쵸? 당연히 2번이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또 누가 변하는 애가 있다? 어간이 변화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간이 변화해요. 그 어간이 변화하는 불규칙 활용에는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비읍 불규칙이 있습니다. 비읍 불규칙이에요. 그럼 비읍 불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항상 두 가지를 쓸 건데요. 하나는 뭐였었냐면 파란 걸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좁다가 있어요. 그럼 좁다에다가는 R을 붙였어요. 그쵸? 좁다에다가 R을 붙였는데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좁아가 돼요. 그쵸? 그럼 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규칙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뭐였었냐면 일단은 좁다에다가 누가 있어요? 아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요? 비읍이 반문 오나 반문 우로 뭐가 됐다? 교체되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뭐였었어요? 비읍 불규칙이었던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얘는 뭐 있었냐면 굽다가 있습니다. 굽다.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보면 굽다에다가요 어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리 굽다 같은 경우에는 굽어로 적어요. 그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규칙이 됩니다.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 고기를 굽다 같은 경우에 굽에다가 어를 갖다 붙이면 뭐가 돼요? 구어가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슨 불규칙이 돼요? 그냥 불규칙, 기획 불규칙이 되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저 구어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 그럼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옷 불규칙이 있습니다. 시옷 불규칙. 그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규칙을 먼저 적어드릴 건데요. 일단은 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었냐면 씻다가 있어요. 씻다. 씻다에다가 어를 갖다 붙이면 뭐가 돼요? 시서가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규칙이 됩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벗다도 있어요. 그래서 벗다에다가 역시나 뭐를 붙이면 어를 갖다 붙이면 버서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싹 다 뭐였다? 규칙이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뭐가 있었냐면 낫다가 있어요. 낫다. 그 낫다에다가 아래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옷이 탈락한 형태가 뭐가 되겠고요? 불규칙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있다, 그 다음에 긋다, 그 다음에 졌다, 다음에 어를 갖다 붙이면 얘네들이 이, 그, 저, 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나 시옷이 탈락한 형태이기 때문에 불규칙이 되죠. 그래서 시옷 불규칙은 사실상 뭐를 갖다 의미하는 거였다? 시옷 탈락을 갖다 의미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어요. 일단 5가지인데 일단 2가지 쓴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거 말씀드리면 다시 또 지워야 돼요. 아직 더 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쓸 거냐면 다시 디귿 불규칙이 있습니다. 디귿 불규칙. 3번 세 번째가 디귿 불규칙이에요. 그럼 디귿 불규칙은 뭐였었냐면 우선은 얘도 규칙을 먼저 써드리면 우리가 묻다에다가 어가 있어요. 땅에 묻다가 있어요. 땅에 묻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묻어가 돼요. 그 다음에 걷다에다가요 어를 갖다 붙이면 그냥 뭐가 되겠어요? 걷어가 돼요. 이거 수거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뭐다? 규칙이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불규칙은 어떤 거였었냐면 똑같은 묻다인데 질문하다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됐어요? 물어가 됩니다. 물어가 돼요. 그 다음에 걸음을 걷다 같은 경우에 어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걸어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불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불규칙 같은 경우는 디귿이 뭘로 바뀌는 거였었고요. 리을로 교체되는 것이 바로 뭐였다? 디귿 불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르 불규칙입니다. 그 르 불규칙이 최근 들어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되는 형태는 뭐였었냐면 뭐 있죠? 일단은 따르다에다가 아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아까 규칙에 있었던 뭐가 된다? 따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탈락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치르다에다가 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무슨 탈락이 된다? 의탈락이 돼서 규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하지만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가 되냐면 오르다가 있어요. 오르다. 그 오르다에다가 똑같이 아래 붙였는데 얘는 뭐가 됐다? 올라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올라가 됐어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치르다 플러스 어가 치러가 됐는데 이르다가 있어요. 이르다. 근데 이 이르다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르다예요. 그 여기에다가 어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된다? 이르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였었고요? 불규칙이 되는 거였습니다. 불규칙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불규칙, 마지막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은 우불규칙이 있습니다. 마지막 불규칙은 우불규칙이었었고요. 우불규칙이었었고 이 우불규칙에서는 누가 규칙이냐면 항상 주다가 나옵니다. 그럼 주다에다가 어를 갖다 붙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어라고 하는 애들이 바로 뭐가 되겠다? 규칙이 됩니다. 근데 불규칙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투다에다가 뭐가 있다? 투다에다가 어를 갖다 붙여요. 그럼 얘는 뭐가 됐어요? 퍼가 됩니다. 그래서 우가 뭐가 됐어요? 탈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였다? 불규칙이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르불규칙은 얘가 리을로 교체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뭐하는 형태가 됐었다? 탈락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어간이 변화하는 불규칙을 다 배운 겁니다. 이거는 늘 나오는 겁니다. 뭐 재작년도 어쨌든 수능이었었기도 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미가 변화하는 불규칙이 되겠죠. 네, 어미가 변화하는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어미가 변화하는 불규칙은 크게 나오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 여불규칙이 됩니다. 얘가 대빵이죠. 그 여불규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을까요? 막다에다가는 뭘 붙여요? 어미 아를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는 먹다에다가는 뭐를 붙인다? 어를 붙여요. 왜냐하면 양성 모음에는 아를 붙이고 음성 모음에는 어를 붙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규칙인데 하다에다가 누굴 붙였을 때는 아를 붙였을 때는 뭐가 된다? 하, 여가 된다. 뭐 당연히 아를 붙이는 게 맞죠. 왜냐면 하다가 양성 모음이니까. 근데 이 하가 뭐로 바뀌었다? 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어미가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는 것에는 활용은 있잖아요. 어미, 뭐를 갖다가 붙이는 거다 무조건 어를 갖다가 어쨌든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활용 문제가 나오면 어미는 어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였었냐면 러 불규칙입니다. 러 불규칙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였었냐면 러 불규칙 똑같아요. 그 규칙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였었냐면 규칙에 해당하는 애가 저쪽에 있었던 치르다에다가 어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됐어요? 칠어가 돼요. 그래서 이 의탈락이 되는 형태가 규칙이에요. 근데 불규칙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르다가 그 여기서는 도착하다래요. 얘는 도착이에요. 도착하다를 뜻하는 이르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냐면 이르러가 됩니다. 이르러. 그래서 이르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불규칙이 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얘 말고 또 잘 나오는 애가 누구였다? 푸르다에다가 누굴 붙여요? 어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푸르러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불규칙이었어.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미가 변화하는 불규칙이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두 가지 쓰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이제 쓰면 끝인데요. 여기서는요. 마지막 하나는 그냥 위에다가 쓰자. 그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둘 다 변화하는 불규칙이 있어요. 둘 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변화하는 불규칙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히읗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히읗 불규칙이에요. 그럼 히읗 불규칙에 들어가는 애가 누가 있었냐면 노라타에다가 또 누가 있어요? 아를 갖다 붙여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아가 탈락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아가 반모음 2로 교체가 됩니다. 반모음 2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쓴다? 레라고 씁니다. 그리고 하야타까지만 쓸 건데 또 하야타 같은 경우에도 뒤에 누가 붙었을 경우에 하야타 같은 경우에 뒤에 아서가 붙었을 경우에 뭐가 된다? 하예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히읗이 탈락하고 뒤에 있는 아가 반모음 2로 교체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변화하는 것까지 배우시면 끝입니다. 둘 다 변화하는 것까지 배우시면 끝입니다. 됐어요? 다 정리하셨죠?
항상 그 활용은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과 불규칙 활용의 가장 큰 차이점. 특히 여기 있는 르브 규칙하고 러브 규칙을 구분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수능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됐고 다른 건 없습니다. 나만 없냐? 더워요. 좋아요. 근데 문법은 네. 한 비중이 어떻게 돼요? 어떤 문법이 가장 나오고? 그거는 의문의 변동은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리고 네. 품사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수직은 뭐지? 수평은 뭐야? 이거 왜 뭐지? 아니, 오늘 너무 너무 심해요. 왜 무슨 부분? 이거 돌리는 거구나. 신기하다. 900번 오늘 오잖아요. 네, 오늘 오겠어요. 오나? 올 수 있나? 비행기 탔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면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폰사별 특성이요, 그렇죠? 네, 이거 펴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폰사별 특성에서는 제일 첫 번째 체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데 여기 위에다가 그냥 모든 문장 성분이라고 써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 성분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어의 꾸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뒤에 누굴 취할 수 있다? 조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으로 내려가 보시면 명사는 우선은 제일 큰 특성은 뭐를 나타내는 말이었었고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여기 있는 의존명사에다가 원격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의존명사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쓸 건데요. 이 의존명사의 종류 중에 제일 첫 번째 무슨 의존명사가 있다? 실질적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존명사. 네, 실질적 의존명사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 뭐였었냐면 한, 두 이렇게 썼어. 한, 두, 세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한 시간, 그 다음에 두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무슨 관형사가 왔을 때 요 앞에 오는 얘네들 갖다 무슨 관형사라고 해요?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의존명사는 수관형사 뒤에 오는 의존명사를 의미합니다. 수관형사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실질적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뭐 있었어요? 2번은 형식적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네, 형식적 의존명사가 있었는데 형식적 의존명사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용언의 관형사형이 옵니다. 용언의 관형사형. 그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형사 뒤에 보면 관형사형 어미 붙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모모, 의, 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던 이런 애들입니다. 던. 그래서 이런 애들이 띄우고요. 그래서 띄어쓰기 다음에 나오는 것, 대로, 만큼 뭐 이런 애들입니다. 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형식적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의존명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의존명사 앞은 어떻게 쓴다? 띄어 쓴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네, 의존명사 앞은 띄어 쓴다라고 썼어요. 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의존명사 제일 중요한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 주시면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는
사물, 장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름을 뭐하는 말? 대신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대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는 나가 1인칭, 너가 2인칭, 그가 3인칭, 우리는 제발 별표 치고 몇 인칭이라고 썼다? 1인칭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근데 사실 요즘은 고등학교 3학년에 들면 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냐면 이 밑에 있는 세 번째 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은요. 이 세 번째 점에 나오는 거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였었고요?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르는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모르는 사람, 사물,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뭐라고 한다? 미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칭이가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해지지 아니한 데다가 세모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전체라고 한번 써주시겠어요? 정해지지 아니한 전체라고 한번 세모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전체를 부정칭이라고 해요. 그 다음 주로 한 문장 안에서 나온 앞에 체형을 나타내는 보세요.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형에다가 네모 한번 이렇게 쳐주시고요. 요걸 갖다 가리키는 걸 제기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칭에다 이렇게 네모 치고요. 그 다음에 제기칭은 맨날 몇 인칭이다? 3인칭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로 선생님이 나눠놨는데 내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선은 여기 얘에다가 몇 개 더 쓸게요. 무엇, 언제, 그 다음에 누구, 어디 이렇게 해서 누구, 어디를 더 써주세요. 무엇, 언제, 누구, 어디. 그 다음 여기도 아무 누구밖에 없는데요. 무엇, 언제, 어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아무 하나 빼고는 다 겹쳐요. 아무에다 세모 쳐야 되는데 아무 하나 빼고는 다 겹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당신 있잖아요. 여기는 당신에다가 별표 쳐주시고요. 이제 요거 설명할게요. 다 여기 왼쪽 보면 돼요. 왼쪽에 보면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했어. 그 어디는 뭐가 되겠어요? 어디는 여기 밑에다 뭐라 쓰면 특정 장소가 되는 겁니다. 특정 장소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장소예요. 모르는 특정 장소가 돼요. 이러면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미지칭입니다.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다. 여기는 어디는 전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전체 장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를 물어보는 거에 해당하는 대명사는 미지칭. 그 다음에 완전 전체를 나타내는 건 뭐였다? 부정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다가 옆에 이어서 적을 건데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옆에다가 뭐라 쓰냐면 거기 누구니라고 썼어. 그럼 이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또 미지칭입니다. 근데 밑에다가 내가 뭐라 썼냐면 누구든 좋아라고 썼어. 그럼 누구든 좋아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겠다? 당연히 부정칭이 됩니다. 하나만 더 적을 건데 언제 가라고 내가 적었어. 그 언제 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짜 언제 가냐라고 하는 거니까 미지칭이 돼요. 근데 밑에다가 언제든지 라고만 썼어. 그럼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겠다? 부정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였었냐면 특히 제일 많이 꼭 알아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뭐뭐 나, 여기 나, 요거 나. 이거 한방편이 안 되는 거예요. 한방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한방편이 아니. 어쨌든 이 어디다, 그 다음에 여기 누구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 든지가 들어가면 뭐다? 부정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이런 좋은 게 있죠. 제가 깜짝 놀랐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밑에 수사는 뭐 중요한 게 제기칭인데요. 여기 제기칭 보시면 앞에 있는 형을에다가 네모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생을에다 네모치면 되고요. 할머니는에다가 네모치고 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기는 당연히 앞에 있는 형을 갖다가 나타낸 거 있었고요. 여기 있는 저는 앞에 있는 동생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 있는 당신은 앞에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얘네가 다 몇 인칭이다. 지금 보시면 몇 인칭이다? 3인칭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당신은 꼭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높임, 그러니까 제기칭이 높임 대상일 경우에는요 당신을 갖다 씁니다. 알겠어요? 왜 당신을 쓰냐면 당신은 높임 대상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그런 다음에 수사는 여기 더하기 요 뒤에다가 요 수사 더하기 뭐 붙는다? 조사 붙는다고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사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만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누구를 내려와 주시면 용언으로 내려와 주시면 용언은 당연히 뭐만 알면 된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주로 서술어에다가 밑줄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꾸밈 이렇게만 밑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동사형사는 뭐 나누는 거 뭐 필요 없고요. 그 맨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요것만 여기 손가락만 별표인데요. 여기다가 손가락 표시 있는 데다가 별표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현재 시제 선어만어 및 니은과 는 여기다가 밑줄 한 번만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제 선어만어 및 니은과 는에다 밑줄.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시제 관형사형어 및 는에다 밑줄. 그 다음에 명령형이랑 청유형에다가 밑줄. 그 명령형은 아라와 어라가 됩니다. 아라와 어라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려고 뭐뭐 고자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쓰시면 뭐뭐 의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만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붙을 수 있는 건 동사고요. 붙을 수 없는 건 우리가 뭐라고 했다? 형용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네, 이거 설명. 그리고 뒤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하고 문법은 끝낼 건데 우선은 관형사 수식어이 되겠습니다. 그 수식어에서 보시면 어쨌든 얘네들은 다른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고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고요. 특히 관형사는 체험을 꾸며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상관형사에는 세, 헌, 예, 맨 또 적을 거예요. 온, 갓, 온갖,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와, 과가 없는, 그러니까 와, 과가 없어야 돼요. 제발. 와, 과가 없이 단독으로 나오는 다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렌이 있습니다. 오렌.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성상관형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도 여기 띄어쓰기 한 다음에 체험 나옵니다. 얘네들은요. 떼어쓰기하고 체험 나와요. 얘도 역시나 띄어쓰기하고 뒤에 체험. 얘는 정확하게는 의존명사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다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상관형사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성상관형사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부사 있습니다. 부사는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활짝 아주를 이렇게 자르면 얘네들은 두 가지는 다 용언을 꾸며주는 애들이고요. 신호랑 비록은 문장을 꾸며주는 애들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로 나뉘어져요. 둘씩.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체험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아주를 여기 나와 있는 새라고 하는 관형사를 갖다 꾸며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관형사를 갖다 꾸며준 예시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매우는 누굴 꾸며준다? 자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부사를 꾸며준 것이 되겠습니다. 부사. 그 다음에 바로가 특히나 별표인데요. 얘는 너라고 하는 뭐를 갖다 꾸며준 거기 때문에 체험을 꾸며준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꾸며줬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네, 그 바로가 시험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냥 여기 옆에 빈 공간에다 쓸게요. 그 뭘 쓸 거냐면 부사에 대해서 써드릴 거예요. 부사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분 부사가 있고요. 성분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부사가 있어요. 그럼 성분부사의 제일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냐면 성삼부사가 들어가요. 그럼 성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아주, 뭐 많이, 뭐 이런 애들이 기본적인 성삼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시부사가 들어가요. 그럼 지시부사는 이리, 그리, 저리. 그리고 얘네들은 다 띄어쓰기 한 다음에 요건 나와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부사가 들어가요. 그럼 부정부사는 뭐가 들어간다? 아니, 안, 못이 들어가요. 얘네 삼형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락 쉬운 애들이에요. 의성부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의성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쾅쾅, 뭐 으르렁 뭐 이런 애들 들어가겠죠. 그렇죠? 하나만 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음은 의태부사가 들어갑니다. 의태부사는 당연히 뭐가 있었고요. 뭐 하늘 하늘 뭐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두 번째 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장부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문장부사. 근데 문장부사는 다시 무슨 부사와 무슨 부사로 나뉘어지고요. 양태랑 그 다음에 접속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는 양태가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접속사니까요. 그래서 양태부사만 좀만 더 잘 쓰면 얘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갖다가 비교한 겁니다. 화자의 감정, 태도를 갖다가 드러내는 태도를 드러내는 문장부사인데요. 태도를 나타내는 건데 예시는 예시가 제일 중요해서 과연, 설마, 도대체, 그 다음에 뭐 다행히, 그 다음에 모름지기까지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알뜰하게 쓰는데 이렇게까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설명은 볼 건 없습니다. 뭐 비교적 위치가 자유롭고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그 관형사는 동그라미 치고요. 얘는 격조사, 보조사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사는요. 보조사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 보조사는 누구만 해당하는 거냐면 은는, 그 다음에 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보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게 부사, 붙일 수 없는 건 뭐라고 본다? 관형사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쁘게 정리해 놓으셨으면 되는 거였었고요. 모름지기 안 가르쳤어요. 모름지기. 최신의 분들 같이 하고 있어요. 잠깐 쉬시죠. 이제 슬슬. 네, 이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네. 이것만 하고 싶게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이제 얘네만 하면 되는데요. 관계형 설명이 좀 걸리긴 하는데 뭐 빨리 해보죠. 네, 관계형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조사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의미도 없고, 그쵸? 홀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홀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뭐로 인정해요? 단어로 인정해요, 그쵸? 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격조사는 아시겠지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가는 밑에다가 주보라고 써주세요. 주격하고 복격 둘 다 쓰여요. 깨서는 주격이에요. 그 다음에 을르는 목적격이에요. 이다는 서술격이에요. 의는 관형격이에요. 에에서 의로는 부사격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혹격이에요. 혹격.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보조사에도 은는, 만, 도, 외로 또 써야 돼요. 은는, 만, 도, 그 다음에 밖에 엄청 중요한데 밖에도 역시나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조차, 마저까지 얘네들도 포함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쓰면 요가 있어요. 요는 높임이었습니다. 높임입니다. 그리고
접속조사는 여기 와가만 격식이고요. 나머지 하고랑 이랑 비격식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차와 조까지가 다 포함이에요. 네, 다 포함이에요. 포함이고요. 예, 포함시킨다는 거죠. 나조차 1등급이다. 오케이? 나까지 1등급이다. 나마저 1등급이다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셋 다 포함입니다. 저 의의 관이 관목이 관이 뭐가? 의관 관형격. 관형 관형격 조사가 의의밖에 없어요. 됐어요? 네. 그리고 빈 공간, 오른쪽에 빈 공간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여기 라인에다가 써야 되는데, 하나의 조사가 두 가지로 기능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기능. 하나의 조사가 두 가지로 기능하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1번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가예요. 이가는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뭐였었고요? 주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다? 복격이에요. 그러면 이 주격과 복격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었냐면 뒤에 대다랑 뭐가 온다? 아니다가 와요. 그러면 대다 아니다가 오면 복격이고요. 대다 아니다가 안 왔으면 다 주격입니다. 알겠어요? 되다 아니다 무조건 앞에 있는 이가는 복격이고요. 되다 아니다가 없으면 무조건 다 주격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에서가 되겠습니다. 에서도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뭐였냐면 주격입니다. 또 하나는 부사격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구별해요? 주격은 있잖아요. 사실은 맨 앞에 와요. 그리고 얘는 단체를 나타내는, 잘 봐야 돼요. 단체 무정명사 뒤에 와요.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 뒤에 오는데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상고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나와요. 중상고에서 무정은 뭐예요?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야. 원래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살아있지 않은 걸 갖다가 맨 앞에서 썼을 경우에는 뭐라고 본다? 주격조사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중상고에서 뭐를 개최했다? 축제를 개최했다라고 했어. 그럼 축제를 개최한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당연히 중상고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에서가 맨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럼 무조건 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격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에 반해서 부사격은 뭐냐면 부사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사격 굳이 얘만 하면 되니까 냅둘까 일단.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가 있어. 1번은 처소가 있고요. 처소는 장소 뒤에 쓰이는 거예요. 보통 이 장소 뒤에 쓰이거나 아니면 출발점 뒤에 쓰여요. 출발점 뒤에 쓰여요. 이렇게 되면 부사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중상부에서 놀았다고 했어요. 그럼 중상부가 뭐가 되는 거야? 놀았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사격으로 보고 나는 중상부에서 출발했다고 했어요. 그럼 출발한 장소니까 뭐가 되겠어요? 부사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에서가 이렇게 맨 앞에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주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걔가 보통 학교야. 그러면 거의 100%보다 주격입니다. 그리고 3번이요. 3번은 바로 뭐였었냐면 와과가 되겠습니다. 와과는 부사격 아니면 뭐가 되겠다? 접속조사로 쓰입니다. 그 와과는 부사격 아니면 접속인데 이건 쉬워요. 얘는 띄어쓰기하고 뒤에 뭐 나올 거고요? 100%. 용언 나오고요. 얘는 띄어쓰기하고 뒤에 100% 뭐가 나온다? 체열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에서가요.
호가 뭐예요? 호소예요? 혹격입니다. 혹격. 부르는 거. 도노법 할 때 아야 부르는 거.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원인데요. 뭐 독립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쓸 수 있고요. 얘는 조사 붙는다 안 붙는다? 얘는 조사 안 붙어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철수야. 그쵸? 그 다음에 영수 아 이런 것들이 절대 감탄사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쓰면 끝입니다. 그럼 문화책 없으신 분 누구예요? 저요. 야, 청주품 다 나온 거야? 서술형까지? 근데 그 네. 근데 그 7등 아니에요? 몇 7등이요? 다 맞은 거 아니야? 0.5 어? 94.5라고? 뭐 하나 틀렸는데? 뭐 틀렸어? 그럼 서술형에서 뭘 틀렸어? 뭐 이렇게 세고 내는 모르겠어요. 저 그냥 살렸어. 시조의 특징? 그거 틀렸어. 순서가 몇 점인데? 70점. 야, 문화책 새 건데? 저 새 거야? 아예 안 한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했네? 그렇죠. 네,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1등급이 95점이고 2등급 91, 3등급 81, 4등급 68. 완전 아깝네. 저요? 어. 1점 별실 아니고 1점. 야, 쟤도 뭐 0점 몇이네. 아, 제가 할 말이 없긴 하죠. 지가 못 틀렸어. 아니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너만큼 아깝지 않잖아. 아, 배고파. 나 전해주 해줘. 이거 아? 이거 몰라? 햄버거 햄버거 먹었어 먼저. 한번도 돼지라고? 한 번도 이게 지금 듣고 싶은 대로인데 그치? 너 얼마 전에 버거킹 가지 않았니? 나도 그게 아니 얘가 아닌가? 아 근데 요즘 귀가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비 개만 오네. 아. 헬로우. 더운데도 추워지네. 아니 들었어. 일본 시간에 일본 노래 기타에 쳐주고 조용한데? 애들 다 웃었잖아. 그래서 정수민이 물어봤잖아. 너 뭐하는 거야? 너 그런 쪽이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됐어. 야 너 뭐하냐 이랬어. 취향 다 드러났네. 야 수학도 등급한다고? 아니, 수학 평균 55래. 우리만 42점. 미안한데 나 57.3이거든. 우리 반에서 몇 등인 2등. 정답 1등 선수리. 77. 우리 내가 얘기했지. 어? 얘기 안 했나? 뭐?
이거 우리만 존나 태클 왜요? 우리는 진짜 약간 애매하게 태극이라 좀 느껴. 문과 이과만 많고. 그 맞아. 근데 너네 원동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꼴찌 지키기 성공했네. 너의 목표가 우리만 이기는 거였다던데. 애들. 보건쌤이 아이스크림 사준다 했잖아. 우리반도 평균이 막 10점씩 맞아. 응? 그러니까 과학 그 물리 있잖아. 일반 평균이 60점이면 우리 반은 40점이고 이 반은 50점이고. 아니 근데 너네는 7명을 유명하지만 미안하면 하기라. 너네 아니 근데 왜 이래? 우리 하나 빼고 꼴찌라고. 어? 우리 거의 하나 빼고 꼴찌라고. 근데 진짜 존나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반에 김민호 걔가 좀 치거든. 누구? 김민서 그 턱에 쪄있는 애. 근데 걔가 보통 한 2, 3 정도 뜨거든? 영어하고 수학 빼고. 근데 걔 수학 점수 봤는데 나보고 낮은 거야. 근데 아니 내가 57.3이 평균보다 2점 높은 게 우리 반에서 2등이라고. 맞냐 이게? 근데 나도 3등이야 먼저. 아니 근데 너 몇 점이지? 어? 몇 점이라고? 수학. 아니 아까 근데 너무 빨리 말해. 65. 너왜 이렇게 주저냐? 아니 나 너 1번 나랑 틀렸다니까. 미안한데 너 나랑 등급 똑같겠다 개꿀. 나도 너랑 수학 똑같잖아. 확실해. 조성락이 나한테 와가지고 승호 나 너랑 등급 똑같다? 몇 점인데 했는데 68점이래. 아니 나 수학 진짜 말까? 아니 그리고 높이 그 65야? 아 어쩐지 네가 저번에 나보고 객관식 말해줬던 거 네가 정답 못 찍었다고 했잖아. 했었거든? 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몇 번인데 그거 찍었다고 했었거든? 근데 너랑 나랑 답이 다른 거야. 근데 내가 틀렸나 싶었는데 그거 네가 틀렸잖아. 13번? 몰라 몇 번인 거야. 찍은 거나 하나 13번 찍었어. 아니 찍은 거 말고 네가 푼 거. 막 아니 그거 막 뭐라면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 더 틀렸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맞았던. 아니 나 그거 있잖아. 그 뭐지? 16파이 나오는 거. 32파이인가? 그거 높이 아 6이어야 되는데 4로 써가지고 틀리고 루트 4 못 보고. 난 사칭연습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상 마무리가 있는 것 같아. 수학? 사칭영상을 다시 해야 되고 나는 이상 못해. 나랑 아니야. 아니 근데 파워에이드 보면 혀 파래지잖아. 맞아요. 안 파래지는데. 제발 뭐 아이씨 이거 안 됐어. 아이씨. 얼마나 나가는데 별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5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배터리가 닳아할 때 달이 뭐라 써야 될까? 리을 히읗이요. 일히읗이요? 네, 리을 히읗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어렵거든요. 네. 리얼 티귿은 어디다 쓰죠? 리을 티읕이요? 팔다. 팔다요. 그거밖에 없나? 네. 중앙대학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누구예요? 상황은 아니 예비 고2. 예비 고1이요? 네. 선생님
진짜 다른 애들 시험 잘 봤어요? 그냥 뭐 무난하게 본 것 같은데요. 원래 나오는 대로? 네. 저희 쉬는 시간이 끝났어요. 네. 왜죠? 왜죠? 어, 왜 인터가 없지? 인터가 없네. 5분 남았어요. 5분. 그렇다네요. 5분이 남았다고요? 그러니까요. 57분에 쉬었잖아요. 그럼 이제 해야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많이 쉬고 이렇게 살았나요? 퇴계이라서. 종이접기 사람. 저거. 못한다니까. 그대로. 뭐? 잊어보. 왜? 그래? 이상한 거예요. 야 오늘 저기 시간이 수학하면 다안 가? 저요? 안 가요. 왜? 저희 학원만 하니까요. 딴 학원 다시 해요. 왜 쉬어? 몰라요. 저 끝나고 밥 먹고 놀 건데. 원래 어? 쉬는 게 없는데 너는 쉬는 거 아닌데 오늘? 원래 쉬는 게 없어요. 할머니가 싫으신데. 할머니가 왜 쉬어? 어린이가 아니고. 넌 어린이가 아닌데? 크리스마스도 예술하다 쉬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랑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수업하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요? 네. 대체 공률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요새 근데? 요새야 아름다운 시기니까요. 또 있던데요? 야, 혹시 이번 연도에 금요일이 크리스마스 아니었죠? 올해는 좀 낫잖아요. 작년이 금요일이었으면 올해는 아니잖아요. 작년에 금요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 아니요, 확인해보겠고. 아니다. 네. 월요일. 개꿀. 근데 금요일이었으면 빠지지. 안 빠지지. 그럼 시간이 어디가 끝나고? 끝나고요? 네. 여기서 밥 먹어요. 누구랑? 남자친구랑. 선생님도 동반자 계시잖아. 어? 선생님도 동반자 계시잖아요. 식사하세요. 실상 없는 거라. 네. 없습니다. 야 남자친구랑 먹으면 학교 다닐 수 있어? 왜 못하는 거? 그래? 요새는 다닐 수 있어? 옛날에 니네 학교 못 다니겠는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복도 지나가면 쌤이 부장쌤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누구 승우랑 같이 먹는 거야? 네. 그건 좀. 아니야?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와요? 아니 오늘 아침에는 안 온다길래 오늘 아니 좀 바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계속 비 이거는 온다고 했어. 그게 제일 싫어. 계속 비 온다고 했어요. 그래. 폭풍을 친다 하지 않았어요? 네 보겠습니다. 이번이요. 네 페이지를 펴보시면요 다 프린트는 드렸고요, 그쵸? 네, 야이씨 내가 1분 남았는데. 열받지만 참아봅시다. 그럴 수도 있죠. 집하고 싶다. 난 니네 집 앞에 있다가 왔는데 열받네. 내 역사상 또 오랜만에 또 집까지 찾아갔는데 바람 맞고 오는 또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거든, 그쵸? 어쩔 수 없어. 마치는 나한테는 진짜 다 지워면 좋은데 참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페이지 몇 페이지였었고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차편까지 배우고 끝낼 건데요. 이거는 또 간단한 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백석의 시인데요. 여승은 여기는 여승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여승이 누구였었고요?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였었어요? 사람 이름. 여자 스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적 대상으로 봅니다. 시적 대상이 있었고요. 여자 선생님 시적 대상입니다. 시적 대상. 네, 이렇게 가고요. 합장하고 절을 했습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지치의 냄새는 그 세속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에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속과의 단절을 드러내고 이걸 갖다가 무슨 감각으로 드러냈다? 후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죠. 그리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에다가 밑줄이었습니다. 여기는 직유법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화자가 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직접 제시된 거잖아요. 이 화자가 지금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했으니까 심리는 어떻게 제시됐다? 우리가 이렇게 심리를 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시했다라고 해요? 직접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기 있는 1년까지가 1년은 현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1년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었고요. 슬래시 쳐야 돼요. 안 쳐집니다. 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밑에 보시면 평안도에 어느 금전판이 있습니다. 여기 금전판에다가 꼭 메모치고 별표치라고 하는데 왜 메모치고 별표했을까요? 이 금전판은 뭐냐면 금광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거의 시대 배경이 1930년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우리나라가 1930년대에 무슨 열풍이 불었다? 그 미국에서 시작된 그 금강 열풍이 있습니다. 골든 러시.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던 거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1930년대 황금 열풍이 불었고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요. 여기 있는 파리한 여인이 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현재의 여승이 됐던 거였습니다. 파리안이 뭐예요? 파리안이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야위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파리안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고요. 여인은 나어리는 나이 어린입니다. 모를까봐 써드리면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고 썼습니다. 일단은 가을밤같이 해서 무슨 법이 들어갔고요? 지급법이 들어갔고요. 차게 울었다에 차게 울었다가 청각이었는데요. 이걸 차갑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이 무슨 화가 되겠습니까? 촉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감각이 쓰였어요? 공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승 또는 이 여인의 가족의 비극을 갖다가 어쨌든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극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극 강조. 비극을 강조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석벌같이 나아난 지압이 기다려 몇 년이 지나갔대요? 10년이 갔대요.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딸도 뭐였다?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입니다. 아 슬프죠. 그리고 나서는 상봉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이 상봉에다가 별표 3개 치셔야 됩니다. 왜요? 완전 상관.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입이었어요. 그래서 상봉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이 상봉이 감정이입이었었고요. 화자의 슬픔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에다가 동그라미였고요. 머리우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여인이 뭐가 된 날이 되겠습니까? 여인이 여승이 된 날입니다. 딸을 잃고 네, 남편을 못 찾았고 딸을 잃었고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여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2연서부터 여기까지 4연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또 무슨 구성이 되겠습니까? 무슨 구성? 역수는 네, 역수능적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역수능적 구성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충고랑 국어 같은 경우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역수능적 구성이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하면요 2, 3, 4,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가족은 우리 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시도 어떻게 살았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셨으면 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서도 어쨌든 시주들이 나옵니다. 그 시주의 특징을 안타깝게 틀리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맞았어야 되는데 진짜. 근데 저 그걸 쓰라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연시조의 특징 났었죠. 네, 다음에 더 열심히 서술형을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아쉽네요. 여기도 보면 샛별이 지자 뭐가 떴대요? 종다리가 떴대요. 그리고 꽃이 메고 사립을 나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의 배경이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호미를 메고 사립은 사립문이 되겠습니다. 문이에요. 사립문을 나서니 이런 뜻입니다. 긴 숲을 찬 이슬에 배잔바위가 다 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누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농민의 어쨌든 농촌 생활을 갖다 드러내는 거였었죠. 농민의 농촌 생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야! 무슨 법이에요? 아는데 영탄법? 도노법이죠. 뭐 영탄도 틀린 건 아닌데 도노법이고요. 시적이 좋구나. 이거는 좋구나가 되겠습니다. 옷이 젖다고 관계하랴. 여기도 관계하랴 이랬다가 설의법이죠. 역시나 관계한다 안 한다. 옷이 젖는 것을 갖다 관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 농민의 농촌 생활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만족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농민의 만족하는 삶을 갖다 드러낸 것이 되겠습니다. 뭐 농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지력에 치인 양반이 어쨌든 농촌에서 내려와 사는 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립 위에 뭐예요? 문입니다. 사립문이에요. 사립이 문이에요. 나무로 만든 문. 그래서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샛별은 뭔지 알잖아요. 샛별이 뭔데? 네. 별이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이 저요? 네. 그냥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금성도 밤에 보면 오기 때문에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꿈에 태명이 샛별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 태명 뭐였어요? 우리 승호 태명은 뭐였어요? 모르는데? 없어? 엄마한테 물어보면 있겠지. 아 그래요? 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시험이 뭐였어요? 몰라요. 아니 그런 걸 안 물어. 형이 뭐였어? 몰라요. 지각이. 시각이 네. 나쁘지 않네. 두 명 있잖아요. 한 명은. 뭐가 태명. 아. 모르시죠? 한 명은 샛별이었었고 한 명은 뭐였지? 뭐야? 딸은 뭐였지? 아들내미가 새-샛별이었었고 딸내미는 뭐였지? 이런 사람 모르네. 개똥이? 뭐였지?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죠. 아예 기억이 날 텐데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명은 못 껐어. 태명 있었어요. 내가 안 껐어. 누군가 어? 태명 없었어요. 딱히 누가 껐다라고 보기가 어렵긴 한데 뭐 선생님 어머님이 껐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히 뭐 믿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있어요? 태몽? 없어요. 태몽? 몇 시간 태몽? 몰라요. 유시는 태몽? 곧. 에이. 근데 저희 어머니 본 게 아니고 아 그쵸. 할머니가 팔았어요. 아 할머니가 꽃을 따올 때? 아니 그냥 라플레이시아 같이 큰 곳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보통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잉어, 용 뭐 이런 거. 진짜 이거였잖아요. 네, 선생님 잉어였었어. 맞을 때. 네. 선생님 아버님이 아버님은 지어낸 것 같긴 한데 잉어킹 아니에요. 그런 그물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잉어 3마리가 딸려왔대요. 잉어가 원래 남자를 뜻하거든요. 네. 이제 3마리니까 당연히 이제 자식을 낳았으면 셋 다 남자잖아. 세상분이? 뭔 소리야? 선생님을 낳고 그다음 선생님 동생을 낳는 남자였었어요. 또 낳아도 또 남자일까봐 안 낳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깊은 의미. 네, 그래서 셋째만 되게 피곤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네. 그런 다음에 12. 네, 이것도 12도 사립문이 되겠습니다. 12라고 나오면 이 한자는 무조건 사립문입니다. 12의 개가 직권을 임으로 여겨 나가보니 그럼 개가 직권을 에다가 내놓치셔야 됩니다. 결국 개가 짖었다라고 생각해서 누가 왔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네, 착각의 원인이죠. 님이 왔을 거라고 착각하는 원인이 바로 걔가 짖은 거였습니다. 나가보니 님은 아니 오고 명월이 뭐였었어요? 밝은 달이 되겠죠. 밝은 달이 만정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가득한데 일진 한 추풍에 가을바람에 입지는 소리로 오다. 여기 입지는 소리가 세모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걔가 짖은 이유. 그렇죠? 네, 걔가 짖은 이유예요. 결국 이걸 갖다가 누구로 착각했던 것이 되겠습니까? 님으로 뭐했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들이 되게 많죠? 네, 사랑하는 님으로 착각하는 시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개야 여기도 도법 추풍 낙엽을 그러니까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을 헛되이 짖어 날 속이면 어찌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별의 뭐가 되겠습니까? 이별의 정한 또 한 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움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설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일도 학교 안 가잖아. 내일 토요일. 3일 동안 내일 쉬는 거잖아. 네. 그 다음 주에 체육대회 있고. 다음 주에 월요일 수행평가, 화요일 3에서 있는 거야? 네, 아무튼 뭐. 화요일 스케줄. 체육대회도 학교는 가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체육대회 보니까. 체육대회 무술 야, 저 스승이랑 한국 가요? 그럴걸요? 당연하네. 그 다음에 목금이 그거예요. 그거 체육대회하고 수요일이 그거 뭐라고 하죠? 모의고사. 네, 그래서 열심히. 다음 주 그럼 노래 거의 모의고사 분들이 찍고 나가.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은 속초 가고 왜? 현장 체험. 아, 스승이랑 현장 체험이야? 다다음 주 월요일 스승의 날이요? 그렇죠. 아, 월요일이었으니까. 3회 시행평가 갔다고? 자기 선생님 놀라고 속초? 부럽다. 선생님도 가서 놀라고 열고 부럽다. 네, 보겠습니다. 논밭가라 김매고는 모르는 애들이 많아서 쓰시면 풀뽑고가 되겠습니다. 김매고는 뭐라고요? 풀뽑고가 되겠습니다. 논밭가라 풀뽑고 대장방이 다인처 신들고 낯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별을 둘러매고. 그래서 여기는 아침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점심 도시락에다가 점심에다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또 여기 석양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는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저녁입니다. 그쵸? 저녁. 그러면 이 작품은 뭐에 흐름에 따른 전개? 시간에. 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냐면 그냥 농민의 삶을 갖다가 드러낸 거였습니다. 농민의 삶을 뭐하고 있다고요? 농민의 하루 동안에 하루에 농민의 삶을 갖다 뭐하고 있다? 열거했습니다. 근데 이 농민의 삶이 어때요? 즐거움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작품 자체는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하실 생각 있어요? 뭘? 농사? 아니, 농사 지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락입니다. 나중에 도시에 사시게요? 네.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잠깐 뭐 물론 뭐 농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풀도 깎아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냥 도시에서 이렇게 건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인생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바깥에 나가면 괜히 얼굴도 타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네, 원비동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원비동 사람들을 꽤 배웠었죠. 그 15페이지에다가 하나 써주시면 여기 꼭대기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아시겠지만 1900 몇 년대 작품이 되겠습니까?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태학 아니죠? 1980년대 선생님 알겠지. 시끄러워요. 80년대 현대인의 삶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특히 현대인의 삶 또는 가로치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시민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날 먹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소시민의 삶을 다루고 있고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쨌든 작가의 뭐가 들어간다?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 작품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 작품이었었고요. 특히 시점은 전자작가 시점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작품은 전자작가 시점에서 약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연작소설입니다. 연작소설. 전체 11부작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번째 작품인데 6번째 작품인가? 가리봉동에 비 온다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리비? 가리봉동.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는 없었는데 진짜 그 충분은 마지막 단을 배웠었긴 한데 나머지 학교들은 2학년 때 예고 같은 경우에는 가리봉동을 배우거든요. 아무튼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여기 써놨잖아. 네, 현대인의 삶입니다. 이 작품은 원미동 시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연작소설에서 이 원미동 시인이 여기서는 어쨌든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얘가 이 글에 뭐가 되겠습니까? 주인공입니다. 우리 형교랑 좀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이 원미동 시인. 뭐예요? 바로 나오죠. 쾌한 두 눈에 바로 나왔죠.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 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달아뻗은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꼭 몸다는 귀신 같다. 여기까지 가로 닫으면 되겠죠. 그 여기는 무슨 묘사가 들어갔고요? 외양 묘사. 그 다음에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원미동 시인의 그 별명이 뭐냐면 몸달 귀신입니다. 외양 묘사, 비유. 이거 좀 이제 좀 익숙해지는데 이거. 뭐요? 아 이거 펜. 좋아요. 그거 훨씬 나아요? 한국보다? 아니 뭐 원래 판서도 해요. 판서도 하는데 굳이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한 이유가 이 수능 특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업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걔한다고 말로만. 네, 말로 하면 이제 어딘지 모르는 애들이 하도 많아. 어디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디 가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몽달씨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몽달씨는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요? 그를 좀 경멸했대요.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당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밑에 보시면 몽달씨는 무궁화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사는 집에는 화분이 많았고요. 세장이 많았대요. 그리고 에어컨도 맨날 돌아간대요. 이 당시. 되게 비싼 값이었는데. 주원이나 주범이.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있어요. 시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노인입니다. 역시나 집안이 부유하죠. 아버지가 한의사입니다. 늙음하게 젊은 마누라를 얻어 아기자기하게 살아 노는 팔인데 결혼한 제 형집에 있지 않고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막둥이였습니다. 그것부터가 팔부출이 지시라고 강남부동산의 고흥대 아줌마가 욕을 했었는데 그 다음 미주시로 별표할 거예요. 아들이 여기 별표 3개 할 거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게 미주치고 별표 3개인데요. 왜냐하면 이 글의 시점은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가 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근데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얘가 하필이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서술자라고 한다? 어린 서술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린 서술자는 뭐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의 그런 말이라든가 행동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얘가 어린 서술자의 뭐를 가지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서술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독자에게 뭐를 갖다 유발해요? 비호가. 웃음을 유발합니다. 저렇게 좀 그 이과애들 같은 경우는 저런 애들이 좀 많죠. 근데 보통은 문과애들 같은 경우는 웃음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을 갖다가 높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뭐 해봐야 되기 때문에 떠올려봐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높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 엄청 온다. 집도 하나 있잖아. 네, 좀 이따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있었고요. 아이고 말고. 네. 기계지. 참.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몽달씨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내가 유일한 친구였었습니다. 몽달씨 나이는 27,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27이요? 57 아니에요?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그 나는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하고 비슷하고요.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살짜리 친구가 또 한 명이 있대요. 바로 누구였다?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 또 다른 친구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친구 김반장이 있는데 그는 원미도 23도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빛이 파라서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거 없이 투명스러웠다. 그 다음에 밑줄치고 별표 3개요.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수밖에다가 다시 별표 3개 하세요. 됐어요? 이거는 또 무슨 면모가 되겠습니까? 나의 어른스러운 면모가 된다. 이 글은 나가 되게 어린아이다운 모습도 보이지만 약간 또 모한 면모도 보인다? 어른스러운 면모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웃음을 유발해요. 그러면 왜 김반장이 이렇게 되냐면 우리 집에는 셋째 딸 선욱이 언니가 있는데 그 선욱이 언니랑 김반장이랑 좋아서 잘 지냈다가요 지금 선욱이 언니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반장이 외로워서 뾰루통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였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나는 몽달씨와 현주슈퍼 김반장과 친구처럼 지내고 김반장은 몽달씨를 일꾼처럼 부려먹는다. 어느 날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모의고사 나왔던 거예요. 몽달씨는 불량배들에게 쫓겨 현주슈퍼를 찾고 김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몽달씨를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김반장의 어떤 모습이에요? 김반장의 어떤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되겠죠. 왜냐면 여태까지 잘 부려먹다가 그 몽달씨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밑에 몽달씨는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 알아누웠다가 열흘쯤 다시 현지슈퍼에 나타나 또 김반장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완전 김반장 아저씨 나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나 여기 앉아 다 봤어요. 이거 내가 하는 말입니다. 뭘?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거.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봤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만큼 깜짝 뭐한 겁니까?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런 다음에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이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네, 여기다가 밑줄 치고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왜요? 이것도 무슨 면모가 되겠어요? 어른스러운 면모가 되겠습니다. 어른스러운 면모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금방 알아보니까 그치? 아니야! 라고 몽달씨가 했는데도 그렇죠? 맞죠? 라고 했습니다. 몽달씨는 계속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그때 몽달씨가요 야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이 슬픈 시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가 됩니다. 그 어떤 시길래? 치! 그따위 시를 누가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삐쭉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씨는 기어이 시를 읽고 있었다. 말을 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의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은사시나무에다 동그라미 치고 박해 맞는 뭐와 같다고요? 순교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굴 비유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건 몽달씨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여기다 밑줄치고 몽달씨를 비유했습니다. 원미동 시기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어쨌든 무슨 처지를 갖다가 자신의 또 어떤 처지? 외로운 처지를 갖다 드러내는 거였었습니다. 외로운 처지를 갖다 비유했던 거였었죠. 몽달씨가 꾸깃꾸깃한 종이 쪽지를 내게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은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나게 했다. 그만큼 누구에 대해서? 몽달씨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몽달씨에 대한 연민입니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무시하는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를 이용해 먹기만 하는 우리 김반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슬픔을 갖다 겉으로 표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표현을 어디다가 해요? 시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되게 재밌는 작품이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기 있는 내용 잘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도 그 선생님이 두 군데에다가 그래서 밑줄을 쳐준 거예요. 바로 뭐 했었냐면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 했었냐면 여기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거 한 장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살인능력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뒤에 두 장면, 그 세계한 두 번째, 세 번째 거.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의 부조리한 세계를 비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잘 읽고 풀어야지만 맞을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5개 아니었어요? 얘가 5번째인데? 그래요? 네. 어쩌면 풀서 개까지 해놨잖아요. 그치? 얘는 우리 옛날에 한번 만났던 작품인데요. 또 금방 보는데 소문난 풍류랑 김생은 여기다 김생에다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얘가 주인공이에요. 취중에 말을 탄 채 왕자인 회상군의 시녀 영명을 목격한 다음부터 그녀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었고요. 아시겠지만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사건의 시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면 왕자의 시녀를 갖다가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명의 이모를 통해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영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영명이 지금 안 와. 그러면서 지금 보면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려 하고 한자성어 들어갑니다. 연락에 기다리는 거 갖다 뭐라고요? 몸을 빼서 기다리는 거. 학수고대. 그 다음에 오매 불망입니다. 오매 불망. 그래서 연락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노파가 이모가 지성이면 강천이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드디어 누가 왔어? 드디어 영명이 왔습니다. 영명? 이름이 영명, 여자의 이름이 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늘의 뜻이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적 세계관? 운명. 네, 운명론적 세계관은 항상 들어갑니다. 퍼센트?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명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말이 있고 뜰가에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파가 진짓은 남날 뜻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진짓은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영명을 꾸짖어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너라. 너는 이 도련님을 모르느냐? 이분은 이주시요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니라. 이거는 역시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누가 김생이 여기 있는 이모를 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와주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자로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추 나는 지나가다가 여기에 드는 것이고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말. 거짓말. 운명인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로 다 노린 겁니다. 다. 그리고 나서 너는 궁중에서 생장하여 세상의 정리가 어떤지 모를 것이다. 어쨌든 술잔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때서부터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뒷장으로 가보시면 두 사람은 회사분댁으로 들어가 남몰래 인연을 맺지만 역시나 영명의 뭐 때문에 처지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아 슬프죠, 그렇죠? 그래서 김생은 몇 년간 공부를 해서 장원을 급제합니다. 네, 여기는 첫 네 줄을 그냥 묶을게요. 여기는 뭐 쓰냐면 김생이 우리가 과거 급제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금의 환향을 비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생의 금의 환향을 비유하는 겁니다. 금색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아, 비유 묘사. 원래 묘사가 더 만든 거긴 하지만 비유 좀 뺄까? 비유는 잘못 쓴 거야. 묘사.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많은 집들을 둘러봤는데 길가에 갑자기 길가에 한 집이 눈에 띄었대. 그래서 이 집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에 띄었는데 여기는 그냥 묘사가 되겠습니다. 집을 갖다가 뭐 하고 있다고? 여기도 집을 묘사하는 겁니다. 묘사. 근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라고 물었더니 하필이면 누구네 집이었다? 누구네 집? 회상군댁이었습니다. 무슨 성? 야 하필이면 그냥 아무 집이나 찍었는데 그 집이 누구네 집? 영명이 살고 있는 회상군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 우열성입니다. 우열성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열성이었고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또 짐짓을 일부러 취한 듯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시나 무슨 일인가 하고 물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이때 회상군은 죽은 지 3년이나 되었으며 군인들이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를 갖다가 암시하는 거다? 김생과 누가 만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야. 영명의 만남을 암시하는 거다. 왜냐하면 회상군 댁이 지금 회상군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3년 동안 문을 열지 않고 있었겠지. 근데 오늘이 딱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문을 갖다 뭐 했겠어? 열어놨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또 우연성인 거야. 이것도 우연성이야. 또 하필이면 이 회상군의 아내인 부인이 너무 심심해서 광대들의 제주가 보고 싶어서 광대들을 초청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생은 어떻게 쓰러진 척 해갖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깨어나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거짓 행동이었었죠. 딱 거짓 행동입니다. 완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연기하는 이유는 뭐야? 이거의 의도는 뭐야? 이거의 의도는 누굴 만나기 위해서?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영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영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돌아가서 영명을 막 찾고 있었어. 그때 한 사람이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다? 영명이었습니다. 그죠? 드디어 영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죠. 일어난 다음에 또 거짓말합니다. 이것도 요 두 개 다 거짓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야? 회사문댁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지가 쓰러져서 왔잖아. 그렇죠? 이거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김생이 나가려고 했는데 회사문댁 부인이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동그라미 있었죠. 결국 이게 만남의 뭐가 되겠습니까?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영명이 뭐를 떨어뜨렸다?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별 후에 뭐를 갖다 담고 있는 이별 후에 그리움 플러스 앞으로 성공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였다? 기원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편지였습니다. 편지 한 통의 의미야.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쓰고 오늘 끝낼게요. 그 뒷페이지에다가 뭐 쓸 거냐면 여기 아무데나 비공간에다 쓰면 돼. 뒷이야기 하나만 쓰려고. 이 뒷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읽었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김생이 병이 걸려. 김생이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 상상병에 걸려요. 그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 이유를 물어봤어. 이유를 물어봐. 왜 아픈지. 그래서 당연히 무슨 제시를 했겠어?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무슨 제시? 김생이 요약처 제시합니다. 김생이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처 제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누가? 친구가 회상문댁 부인이 자기의 뭐라고 얘기한다? 친구가 회상문댁 부인이 자기 뭐라고 얘기했을까? 엄마 아니구나. 막장입니다. 그러면 회상문댁 부인이 자기 고모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고모라고 말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를 갖다가 믿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최근에 불교에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게 유교 사상을 깊게 믿고 있으면 얘를 안 놔줄 거야. 불교는 인연설이잖아요. 그 인연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친구와 같이 부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운영전하고 다르게 이 작품은 어떤 결말? 마지막에 어쨌든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풀어줘요.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고3 애들도 이거 모의고사에서 이미 풀었습니다. 근데 뒷내용이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 이렇게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모의고사 숙제. 네? 모의고사 숙제. 친구는 주말에 와서 저 가져가라고 했는데. 얘들아 왜요? 이제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해야 해. 무조건 3등급을 뚫어야 되고 두 분은 좀 그다음에 저쪽 분은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고 0.5점 허리 부어에 9점수도 못 받았어. 너무 화가 나네. 그분은 엄청 어? 많아.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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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점. 뭐 본점수 0.5점이었어. 네, 일단은 모의고사 숙제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숙제 잘 풀어서 갖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바꿔요. 네, 그 모의고사 저희 본 거 학교에서 본 것도 가져오시고요. 다음 주에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지금 피가 없어. 가면 되나?